6월 말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가 있어요. 다큐 영화예요. 단번에 미국에서 영화 부문 1위였습니다. 근데 제목만 들어도 대참사 같죠. 미국에서 4,000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가 5일 동안 표류하게 된 사건인데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. 더러움 주의. 지금 식사하시거나 뭘 드시고 계신다. 아이스크림 드신다, 엽떡 드신다, 그러면 선택하세요. 이따가 방송을 볼 거냐, 아니면 음식은 나중에 먹을 거냐. 근데 이게 좀 제목이 자극적이지.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거 아니고요. 중간중간에 나옵니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, 이 사건에서. 그렇지만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보셔도 된다. 나중에 꼭 보세요. 넷플릭스의 다큐로 있거든요. 썸네일, 포스터도 그렇고 너무 이게 에게 집중이 돼서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냐,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좀 어이없긴 해요. 되게 어이없고 좀 웃기고, 다행히 그래도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. 톰 크루즈 말하는 줄 알았어요. 크루즈 말하는. 진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다고? 아니, 여러분, 여기 제목에 너무 크게 톰 크루즈 사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톰이 되지? 깨끗한 것만 보이나 봐요. 배가 나와서 놀랐어요. 아무튼 웃겨요. 이 다큐를 보면 그냥 막 이러면서 웃긴데, 실제로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와, 지옥이 따로 없었다.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? 먹는 것, 자는 것, 싸는 거 아니에요.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얼마나 막 답답하고 공포스러웠겠어요. 몇 시간도 아니고 5일 동안. 그래서 오늘은 저기 넷플릭스에 나온 것 말고도 정말 피해자들이 느꼈던 그 고충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. 2013년도 2월 7일 목요일이었어요. 미국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24살 켄달 젠킨스는 친구 트리튼이랑 같이 크루즈를 탑니다. 둘 다 처음으로 크루즈를 탄 거예요. 그게 바로 지금 사진 속 카니발 트라이엄프라는 14년 된 크루즈인데요. 13개의 갑판이 있어요. 그리고 수영장이 4개예요. 월풀은 7개. 그리고 길이만 축구장 3개를 연결한 것과 같은 대형 선박입니다. 이날 배에는 승객 3,143명, 승무원 1,086명, 4,10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. 크루즈에 오르면, 이 크루즈 저는 안 타봤는데요. 이렇게 타면 보통 출항하기 전에 파티 같은 걸 한대요. 비행기처럼 다 탔어. 그럼 바로 출발, 이게 아니라 타서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저희 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손도 흔들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요. 승객들은 뭐 정신없이 배에 오르자마자 뭐 신났죠. 워터 슬라이드 타고 물놀이도 하고, 갑판 위에서 댄서들이 막 공연도 해요. 다 같이 박수 치고 막 춤추고, 남녀노소 상관없어. 그리고 보통 음식은 뷔페입니다. 다 티켓에 포함이 돼 있어요. 맛있게 먹으면서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. 5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.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이 되었을 때 3일째 배가 어디에 갔냐? 멕시코 코주멜 섬에 도착을 했어요. 이게 또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. 코주멜에서 쇼핑도 하고, 멕시코 바다 수영도 하고, 타코에 마가리타도 한 잔 딱 마시고 실컷 놀다가 다시 텍사스로 돌아온 길이었어요. 다 놀았어. 실컷 놀고 이제 텍사스로 돌아가서 내리면 이제 빠빠이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. 2월 10일 일요일, 크루즈가 출발한 지 새밤이 지났을 때예요. 오전 5시 반이었습니다.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살짝 어두컴컴했고,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어요. 이 중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갑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였고요. 또 승무원들은 바쁘죠. 아침 준비해야 하니까. 승무원들은 정신없고 승객들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, 5시 반쯤에 갑자기 알파팀, 엔진룸 6 이런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. 승객들, 이 경보음이 너무 크니까 뭔 소리야 이거. 다들 막, 이 경보음이 뭐냐면 이게 선박 회사마다 다르다고 해요. 근데 지금 이 배 카니발 트라이엄프에서는 알파팀이 3번 나온다? 그럼 화재 경보입니다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화재 경보는 에잉 이거 아니에요. 아니면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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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근데 크루즈에서는요, 그렇게 막 요란한 경보음이 없대요.
왜냐하면 승객들이 당황하니까. 팬이 가가지고 통제 안 되면 어려우니까 갑자기 막 빽 하면서 울리는 소리는 없대요. 근데 승무원들은 알죠. 불났네. 어디야? 엔진룸 6? 여기가 이제 제일 꼬리 같은 부분이거든요, 배에서. 여기서 시커먼 연기 구름이요.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연기는 객실 복도로 막 흘러 들어가더니 자던 사람들이 막 뭐냐 이 냄새 뭐야? 기침을 할 정도였어요. 그리고 얼마 뒤에 승객들에게 방송이 나갑니다. 배에 불이 났습니다. 화재 원인이 뭐였냐면요. 이 선 미 끝에 기관실에서 이 연료를 회수하는 그 관이 고장 나면서 연료가 엔진 위로 뜨거운 표면 위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불로 확 번진 거예요.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 경보음이 불난 거였어? 그리고 저 멀리에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다들 놀랬죠. 배 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? 타이타닉 아니에요. 다들 막 가족들 챙기고 구명조끼 입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뭐야 배 불났어? 그럼 배 침몰해? 구명보트 어디 있어? 최악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다행히 불이 30분 뒤에 6시 8분에 진압이 됐어요. 완전히 소화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문제는 뭐였냐면 엔진 하나가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. 트라이엄프는 총 6개의 엔진이 있거든요. 5번 엔진에 불이 났어요. 이게 홀라당 타버렸고 재기능 못하는 거예요. 그래도 기관사는 우리에게 남은 엔진 5개가 있다. 속도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텍사스까지 돌아가는 거 가능합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들 안심시켜요. 방송도 해요. 선장님이 안내 방송하는데 승객 여러분 불편드려 죄송합니다.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었습니다. 더 이상 갑판에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. 선실로 돌아가서 잠을 자거나 커피와 아침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. 기다리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은 다행이다. 30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. 멕시코만 한가운데서. 이제 들어가자. 좀 씻어야겠다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데 갑자기 뿡 전기가 나갔어요. 전등이 꺼지고 에어컨 꺼지고 엘리베이터 안 되고 13층짜리인데 휴대폰 충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없어요. 이때부터 승객들이 쎄했습니다. 무섭죠. 이거 진짜 겪어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어떻게 된 거냐면 배에 있는 모든 발전기가 중단됐어요. 화재 때문에 전기가 없어요. 아니 엔진룸 5랑 그 발전기만 타버린 건데 왜 나머지 5개의 엔진과 발전기도 멈춘 거지? 무슨 문제냐면 이게 화재 때문에 자동으로 멈춘 거라고 합니다. 보통 엔진룸에 불이 나면 자동 장치로 모든 그 엔진룸을 밀폐한대요. 사람이 소화기 들고 가서 이렇게 막 끄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싹 뿌려가지고 그렇게 불을 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은 완전히 꺼졌는데 그 안에 산소가 없으니까. 근데 엔진룸이 다 폐쇄가 돼버렸어요. 이거 어떡하냐? 그러면 엔진룸 들어가서 다시 켜면 안 되나? 싶지만 지금 엔진룸 안에는 산소가 없어요.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. 이 사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질식합니다. 터질 수도 있고 폭발이 날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막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전기를 한데 모아서 객실이나 주방이나 뭐 기관실 이렇게 보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. 스위치보드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불 때문에 만약에 타버렸는데 발전기를 재가동시킨다? 그러면 이 크루즈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. 불바다 되는 것보다 그냥 표류하는 게 낫지.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엔진룸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. 사람들 목숨 건져야 되니까. 그렇게 트라이엄프5는 바다에 표류하고 말았어요.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. 저속 이런 것도 안 돼요. 전기도 없이 멕시코만 해서. 이 크루즈에는요 비상전력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아주 일부만 쓴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방송, 선내 방송 아니면 비상등 켜는 거. 복도에 보면 이렇게 비상등, 뭐 비상구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는 불 있죠. 그리고 가스나 화재 탐지하는 시스템. 정말 필수적인 것만 가능한 거예요.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해요. 시원한 물도 못 마시고 냉장고 안 되니까 샤워실에는 따뜻한 물은커녕 물도 안 나와요. 왜 그러냐면 펌프를 작동해야 되는데 근데 전기가 없으면 펌프가 안 돌아가요.
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, 쓰고 난 물을 펌프로 빼야 하는데, 하수구로 빼야 되는데 만약에 샤워를 해요? 아니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해요? 그럼 이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. 고이는 거예요. 가장 큰 문제가 뭐냐? 변기. 펌프로 이렇게 한 대 모으는 탱크가 있대요. 거기로 모아야 하는데 전기 안 되니까 변기가 안 내려가요. 난리 났다 이거죠. 먹는 거야 일단 급한 대로 빵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음료수도 있죠.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사람들이 정말 조금만 먹으면서 가능한데 이 싸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이 싸는 걸 뭐 이렇게 테이프로 막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성인도 하물며 성인도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당장 시급했거든요. 여기저기서 어이씨 탈칵 뭐야 물이 안 내려가는데요?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. 선원들은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근데 내가 벌써 쌌는데 어떡해 쌌는데. 자, 선원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. 이거 어떡할 거냐. 큰일 났다. 이거 먹는 거 어떻게 우리가 잘 배분해가지고 잘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. 자, 일단 분리를 합니다. 작은 것 미국에서는 넘버 1이라고 하거든요. 큰 건 넘버 2예요. 직원은 선장님 넘버 1은 그냥 바다 위에 싸라고 할까요? 갑판에서? 선장은 아니 그럼 남자들은 그치 남자들 가능하지. 근데 여자들은 어떡해? 그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?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.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부는데 그렇게 조절을 잘못했다가 저기 아래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막 밑에 사람 지나가는데 막 어떡해? 그쵸? 역시 안 되겠죠?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. 어떻게 할 건지. 일단은 그 샤워실에서 해결하라고 할까요? 뭐가 최선일까요?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? 아니 이렇게 큰 선박 회사에서 그 매뉴얼이 없나요? 이걸 왜 지금 고민하지? 자, 선원들이 내린 결론 뭐냐면 넘버 1 샤워실 바닥에 그냥 싸라. 배수 펌프는 작동을 안 하는데 그래도 넘버 1까지는 이게 당장 하수구 밖으로 철철 넘치진 않았대요. 문제는 넘버 2 어떻게 되냐?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 빨간 봉투를 나눠드리겠습니다. 이 봉투는 모든 객실에 있는 욕실에 배치해 둘 테니 잘 조준해서 보시고 용변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꽁꽁 묶어서 복도 앞에 두시면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싸세요. 이걸 이렇게 방송으로 안내했어요. 방송으로. 왜 빨간색이야? 궁금하죠. 자, 일단 사람들 다 기가 막히죠. 아니, 아마존 극기훈련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크루즈 여행 왔는데 드레스 코드 있는 디너 파티하는 크루즈 여행을 왔는데 트라이엄프호는요 사실 엄청 초호화 크루즈는 아니에요. 4박 5일짜리고 또 한 40만 원 정도? 제일 싼 게 좀 저렴하긴 하죠. 4박 5일에 40만 원 밥 포함. 뭐 비싼 건 창문이 있는 발코니 있는 방이다. 그럼 한 3배까지 하거든요. 객실에 따라 다르겠죠. 그래도 내가 명색이 크루즈 여행을 왔는데 봉제다 싸라고? 이게 뭐냐면 자 얼마 뒤에 선내 모든 화장실에 빨간 봉투가 비치됐습니다. 이거예요. 이게 바이오 하자드 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물질, 생물학적 위험물질, 감염성 폐기물을 버리는 봉지예요. 이 4,000명이 타는 배다 보니까 이 배 안에도 병원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환자가 생겼어. 피가 나오고 아니면 피묻은 거즈, 붕대, 토사물, 의료 폐기물, 주사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까 아니면 환자들의 넘버 1, 넘버 2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들 거 이런 건 그냥 버리면 안 되죠. 잘 보관했다가 육지에 가면 버려야 돼요. 위험물질. 그래서 빨간색. 혹시나 뭐야 하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나눠준 거예요. 우리로 치면 요강입니다. 봉지 요강. 큰 것만 돼.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서 요강 써보고 했어요. 저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지. 그런데다가 다들 멘붕인 거예요.
처음에는 어떻게든 좀 참아보려고 했대요. 한 좀 몇 시간 지나면 그래 뭐 엔지니어들 와서 수리하지 않을까? 전기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배로 옮겨가지 않을까? 그때까진 참아보자. 근데 아니에요. 일단 전기 들어오는 건 아예 불가. 그리고 슈라이언포는 예인선이 오면 끌고 가는데 이게 제일 가까운 항구가 2, 3일은 걸리는 거예요. 2, 3일 동안 어떻게 참아요? 특히 넘버원은 넘버원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거 참으면 안 되거든요. 이 몸에 독소 막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고 갑니다. 화장실로 가요. 당시에 여자 셋이 놀러 온 팀이 있었어요. 애슐리, 칼린, 제이미인데요. 애슐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. 다들 파티하러 온 거예요. 우리 신나게 결혼 전에 놀아보자. 이 셋이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야,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. 도전해보자. 객실로 들어가는데요. 조명이 없잖아요. 낮이라도 안은 컴컴해요. 어두컴컴해요. 창문 없는 객실도 많았고 휴대폰도 안 돼. 배터리 나가서. 그리고 배터리 있어도 아껴야 되죠. 어떻게 하냐면 구명조끼에 신호기가 달려 있었대요. 이 신호기는 우리 물에 빠지면 여기 물이 들어가서 불이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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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대요. 한 번 딱 켜져서 환하게 비추는 건 아니고 구조용으로 쓰는 거죠. 이거 하나 들고 셋이서 샤워실 갔어.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싸는 거예요. 일단 넘버원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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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호러 영화 찍는 것 같았대요. 그럼 셋이니까 야 빨리 싸. 좀 조준 잘해. 너 다음에 내가 들어갈 때 없어야 된다 그거. 나중에 인터뷰하면서도 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었대요. 이게 무슨 크루즈 여행이에요.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. 사람들이 하나 둘 이 객실에 있던 침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갑판 위로. 무슨 야영장 같아요. 그냥 밖에다 깔고 자는 거예요. 왜냐면 객실 안은 찜통이에요. 에어컨 안 되니까. 환풍기도 안 돌아가지. 찜통인데 거기다 이미 싸놓은 게 있어. 막 그 암모니아 냄새까지 코를 찌르는데 환풍도 안 돼. 복도에는 빨간 봉투가 한가득 나와 있는데요. 이 사람들 다 알잖아요. 이게 뭔지. 그 옆에서 자고 싶겠어요.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. 차라리 갑판 위에는 데크는 바닷바람도 불고 이게 낫겠다. 이렇게 무거운 매트리스 남자들이 다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밖에 깔아버린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따뜻한 멕시코만이라고 해도 바다 한가운데니까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. 당시에는 한 9도에서 13도 정도? 근데 체감 온도는 더 낮겠죠.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막 죽을 맛이. 낮에는 덥지, 밤에는 춥지, 이불은 꿉꿉하고 수건도 여기서 뭐 새 수건 더 이상 없어요. 샤워도 못해. 샤워는 무슨 양치도 못해요. 먹는 물도 부족했거든요. 아무것도 못해요. 그리고 자다가 갑판 위에서 갑판 얼마나 넓어요. 거기 자다가 화장실이라도 가야 돼. 그러면 거기 자기야 일어나봐. 나 화장실 가고 싶어. 애들은 엄마 쉬마려. 그러면 가족들이 대이동을 해야 돼. 다들 큰맘 먹고 가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리 싸움도 심했대요. 자리 싸움도 매트리스 깔고 와서 막 다 깔면 저기요 넘어오지 마세요. 왜 이래? 내가 먼저 깔았어. 가방 여기 둔 거 안 보여? 애들 엄마는 또 애들 단속시켜야죠. 얘들아 저쪽 가면 안 된다. 빨간 봉투 쌓여있는데 저기 절대 근처에 가서 놀지 마. 자, 그렇게 표류 이틀째가 됐습니다. 이제 먹는 것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요. 조리가 안 되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확 줄죠. 과일이나 이렇게 빵 같은 걸 나눠줬는데요. 과일도 초반에는 좀 먹었지 나중에는 냉장이 안 되니까 금방 상해가지고 다 버렸다고 해요. 또 상한 걸 먹으면 또 큰일 나니까 배 안에서. 시리얼도 우유 없이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데 원래는 뷔페예요. 완전 막 배 터질 때까지 먹던 건데 이제는 배급받아서 먹어야 돼. 짧게는 한 30분, 길게는 2시간까지 줄을 서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요. 뭐 먹을 수 있나? 이제 2시간 기다렸으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? 가보면 눅눅한 빵에 토마토, 양상추만 넣은 샌드위치, 고기 없어요. 근데 샌드위치도 막 다 젖어 있었대요.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오히려 가공식품들, 과자나 프링글스나 쿠키, 아니면 뭐 통조림 있죠. 스팸 이런 거 먹고.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쟁여두는 거예요.
일단 줄을 서는데 내 배식 차례예요?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는 거예요. 최대한 많이. 햄버거를 막 10개를 가져가더래요. 다 먹지도 못하는데, 보관도 못하는데. 그래서 막 다툼도 일어나고 합니다. 일단은 싹쓸이하고 보는 거예요.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인간의 이기심이 나오는 거죠. 오후 2시쯤 됐을 때 저 멀리서, 다음 날이었어요. 저 멀리서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배가 하나 옵니다. 사람들은 이거 구조선인가? 우리 저 배로 옮겨 타나?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뭐였냐면 같은 선박 회사의 카니발이라는 회사거든요. 거기에 레전드라는 배였어요. 같은 크루즈. 승객들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왔냐면 사실은 이 승객이 4,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른 배로 옮긴다?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. 구호 물품 전화로 온 거예요. 마실 물이라도, 좀 빵이라도 주려고. 근데 왔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큰 선박이 2개가 가까이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작은 선박으로 어떻게 가볼까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요. 도움이 안 됐어요. 대신에 도움된 거 있다. 대신에 레전드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와이파이 한번 잡아보려고 다들 휴대폰을 지켜들고 막 신호를 막 잡고 있어. 그래서 운이 좋게 몇 명은 잡았어요. 와이파이 잡았어요. 이때 사람들이 막 육지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도 하고 SNS에 막 사진이랑 지금 이거 보세요 하면서 지금 이런 사진들 다 올리고 미국에서도 언론에 소식이 들어간 거죠. 야, 저 크루즈 난리 났다. 저 빨간 봉투? 저 뭐야? 저기다가 싼다고? 그리고 드디어 예인선이 도착했어요. 예인선은 좀 몸집이 작은데요. 그 트라이엄프처럼 큰 여객선 아니면 화물선 이것도 거뜬히 끈다고 해요. 대신에 좀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. 사람들은 됐다.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 트라이엄프가 바다에 표류하면서 북쪽으로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떠내려간 거예요. 원래 계획은 가장 가까운 항구 멕시코 프로그레소였는데 미국이랑 더 가까워지면서 계획이 바뀝니다. 미국 알라바마의 모빌로 가자. 거기가 지금 표류하는 위치에서 한 240km 거리였어요. 이거 절대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. 예인선으로 끌면 속도가 확 줄기 때문에. 원래는 거리상으로는 멕시코가 훨씬 가깝긴 했는데 어차피 사람들 다 미국으로 가야 하니까 그럼 멕시코 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가고 하는데 복잡하니 그냥 미국으로 가자. 그래서 빨리 승객들을 집으로 귀환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, 회사에서. 근데 승객들은 오히려 아니었어요. 승객들은 빨리 이 배에서 내리고 싶다. 저는 이해가 가요. 못 씻고 양치도 못하고 못 사고. 그러니까 미국으로 빨리 간다보다는 그냥 어쨌든 나는 이 배에서 내리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해안경비대에서 구호 물품을 주기는 해요. 물이랑 먹을 거. 전기도 주는데 전기는 휴대폰 충전시킬 수 있을 정도였어요. 펌프를 막 돌려가지고 막 물과 변기와 이런 걸 정상화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가족들하고 연락하라고. 무섭죠.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조명이 없으니까. 그렇게 하루, 이틀, 3일째 됐을 때 이 뭐 아이고 어른이고 다 지쳤어요. 그리고 그 냄새. 넘버 원은 이미 하수도에서 넘쳐가지고 막 조금씩 객실 바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줬잖아요. 이 빨간 봉투 여기다가 볼일을 봐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난 여기 못 보겠다. 그래서 그냥 변기에다가 한 거예요. 근데 그 변기를 또 누군가 써야 돼. 그래서 누가 쌌잖아 하면서 그 위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종이였나? 휴지였나? 그걸 깔았어요. 깔고 그 위에 또 싸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휴지 한 번 깔고 또 싸고 이걸 반복을 하니까 크루즈에서 일하던 셰프가 말하길 마치 라자냐 같았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라자냐 같았다고. 배 안에 지금 여러분 4,000여 명이 있어요. 3일 동안 그들의 넘버 1, 넘버 2가 쌓였는데 아무리 또 빨간 봉지라 해도 폐기물 봉지라 해도 이 뭐 흘러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냄새 특히? 그리고 기온이 높아요. 낮에 그 봉지들이 막 부풀어. 메탄가스 때문에.
이거를 처음에는요, 이 복도에 막 있던 걸 승무원들이 다 치웠대요. 이 참 승무원들은 뭔 고생이야. 근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이걸 어떻게 갖다 줄 수 있는 곳도 없어. 이것도 다들 내일이면 끝나겠지? 내일이면 했는데 며칠이 더 가야 된대. 그러니까 막 승객들이 다들 뿔나가지고 다들 예민해져 있어. 초예민한 상태예요. 화장실도 나중에는 원래는 자기 객실로 가서 봤는데 이제는 뭐 네 객실 내 객실도 없어요.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서 일단 쌀만 하면 그냥 싸요. 그리고 예인선이 왔잖아요. 자, 예인선이 드디어 크루즈 이제 밧줄로 묶고 출발을 해요. 근데 여기가 파도가 좀 높았던 거예요. 크루즈가 살짝 회전을 하면서 크루즈가 그대로 기울었는데 이때 배가 한번 이렇게 꿀렁 하면서 그동안 누적돼 있던 그 넘버 1, 넘버 2가 역류를 한 거예요. 복도에 넘치고 계단에 막 흐르고 난리 났어요. 저는 여러분 넷플릭스 다큐 있습니다. 그 다큐를 보면 여과 없이 그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. 그 역류한 사진이. 근데 그 색이에요. 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 색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어딘가에는 고여있기도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승무원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. 승객 여러분, 1층부터 3층까지는 안 됩니다. 거긴 가지 마세요. 4층부터 6층까지는 가능합니다. 거긴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역류하지 않은 화장실에 가서 쌀 수 있으면 싸는 거죠. 다큐에 나왔던 인물 중에 남성 데븐이라고 있어요. 이 친구인데요. 데븐은 나는 진짜 끝까지 넘버 2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꾹 참고 있었어요. 나는 진짜 못하겠다. 데븐이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 예비 처가댁이랑 같이 여행 중이었거든요. 장인 장모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. 아직 별로 안 친해. 결혼 전이라서. 장인어른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. 어디가? 혼자 가? 안 돼, 그 어두워. 같이 가. 근데 어떻게 같이 가요? 얼마나 불편해요. 나오던 것도 들어가겠다. 불평불만도 마음대로 못해. 남들은 뭐 욕이라도 하지.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따님을 잘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이런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좀 탑재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냥 친구들하고 있을 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? 진짜 너무 불편해가지고 데브는 어디서 루머를 들었대요. 저기 크루즈에서 어딘가 몇 번 객실이 있는 화장실에 가면 거긴 물이 내려간대요. 어디 가면 있대요. 그래서 혼자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. 내가 꼭 찾아서 나는 거기서 넘버 2를 하겠다. 자,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니까 카니발 그 선박 회사도 어쩌면 좋냐. 승객들 여행 다 망쳐놓고 이 분위기 어떡하냐. 이제 마음을 좀 달래줄 방법이 없을까? 회의를 해요. 카니발 회사 상부에서.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? 사람들 좋아하는 거 술 아닐까요? 그렇지. 술? 술은 웬만하면 다 좋아하지. 야, 그거 좋다. 바를 열어. 손님들에게 술을 공짜로 줘. 이때 선장님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지금 통제 안 되는데 술까지 먹이자고요? 대혼란입니다. 지금 큰일 납니다. 회의를 했죠. 저기 선장님, 지금도 대혼란인데 좀 술이라도 나눠주면 승객들의 화를 식히는데 좀 낫지 않을까요? 결국에는 바를 열었어요. 그것도 프리 드링크. 공짜로 다 주겠다. 원래 이 크루즈는요, 음식이랑 뭐 음료, 콜라, 사이다 이런 거 있죠.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티켓 가격에 술은 아니거든요. 근데 모든 승객들에게 프리 드링크를 제공하자. 이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난린데 다들 막 하면서 이 답답함과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술 공짜로 준대? 다들 미쳐 날뛰는 거예요. 그래서 바를 열었습니다. 난리가 났어요. 사람들이 맥주를 막 여러 병 이렇게 들고 안고서 막 배 위에 앉아가지고 퍼부어서 마시고 보드카도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다. 다들 술 취해가지고 저기 갑판에서 바지 내리고 1번 싸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2번 봉투, 빨간 봉투를
막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게 다시 막 바람이 날아가지고 아래층에 막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어. 다들 야영을 했잖아요. 이 침대에 이렇게 깔아두고 노상에서 잤어요. 근데 어떤 신혼부부가 의자에 앉아서 야스를 하는 거예요. 하여튼 모르겠다. 이불을 덮고 했냐, 약간 뭐 가리고 했냐. 그냥 하더래. 그냥. 결국에는 안 되겠다. 다시 셧다운. 누구 아이디어였냐? 다시 셧다운 한 거예요. 그래도 예인선이 열심히 트라이엄프 끌고서 가요. 미국 알라바마로 가는데 갑자기 막 기상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파도가 점점 높아져요. 배가 막 휘청 하고 크게 기운 상태로 그대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동을 했어요. 그러니까 오물들이 난장판이 된죠. 이제 막 손이 쓸 수가 없어요. 객실 바닥이 신발이 잠길 정도로 차버린 거예요. 배 안 곳곳에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안타까운 게 승무원 객실들 있죠. 거긴 보통 아래에 있거든요. 거기는 침대 아래가 그냥 한강이에요. 한강. 그나마 표류 4일째 때 발전기가 됐대요. 들어왔대요. 그때는 변기물도 내려가고 좀 따뜻한 음식도 나오고 스테이크랑 뭐 랍스터 다들 이제 좀 기분 내라고 랍스터도 주고 하는데 이미 배안이 오염됐으니까 변기물 내려가도 그 변기까지 가는 길이 막 카펫인데 질퍽질퍽해. 어떻게 들어가요? 그리고 더러운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. 진짜 벌레들, 팔이 당연히 꼬이고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. 이 크루즈는 되게 좁은 공간이란 말이에요. 4,000명이 지내기에는. 위생 상태 최악이에요. 대장균, 살모넬라, 이 바이러스 한번 터지면 다 위험합니다. 그리고 음식 잘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냉동 와플 이런 거 나와서 그냥 먹었대요. 되게 위험하거든요. 그러다가 만약에 승무원까지 다 병 걸리면 그러면 누가 케어해요? 진짜 이 크루즈는 광고만 멋지게 했지 사진만 멋있지 바다 위에서 낭만을 느껴보세요 트라이엄프 이러는데 현실은 그리고 안타까운 게 승무원들 있죠. 다큐에서는 승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선장은 약간 얼빵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 솔직히 여러분 승객들보다 승무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? 특히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맡은 선원들 있죠. 요리, 청소 이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했대요. 그만둘 수도 없어. 저 지금 그만두고 바다로 뛰어내리겠습니다. 안 되니까. 특히 직원들은 먹는 것도 나중엔 더 열악했어요.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기도 했고. 그리고 승객들도 마찬가지. 물론 진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먹는 거 막 쟁탈전하고 인간이 참 추악하다. 이거 헝거게임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요 예배를 진행한 거예요. 밤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막 수십 명이 모였어요. 어두운데 이게 뭔가 조명 작은 거 하나 켜놓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. 이거 약간 보고 있는데도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.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. 내가 왜 이 배를 탔을까 후회되지 않을까요? 이거 막 엄청 비싼 크루즈도 아닌데 누구는 이벤트가 이래가지고 200불 주고 탄 사람도 있대요. 2013년도입니다.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야 이거 되게 싸다 같이 한번 가볼까? 멕시코나 갔다 올까? 어린 딸이랑 아버지가 탄 경우도 있고 육지에 있던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이 돼요. 이 무사히 잘 들어와야 할 텐데 가족들은 알라바마 모빌 항구에 모여서 크루즈 언제 들어오나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. 그렇게 트라이엄프가 출항한 지 8일 만에 표류한 지는 5일 만에 드디어 모빌 항구에 들어왔어요. 막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취재 헬리가 떴거든요. 배 위에서 촬영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. 막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난리 났어요. 근데 위에서 이런 것도 해요. 갑판 위에서 누워가지고 헬프를 쓰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 힘들었다 살려달라 얘기한 거지. 항구에는 승객들의 가족들, 또 취재진들, 의료진들, 또 200여 명의 카니발 선박회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. 승객들이 내리면 케어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. 다들 막 진짜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막 뛰어나와요. 뛰어나와. 제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. 24살
켄달 젠키스. 바닥에 키스했어요. 너무 좋아서. 다행히 승객들, 승무원들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. 이후에 카니발 선박회사에서 대처한 게 정말 이제 똥만큼이나 기가 막혀요. 당시 카니발 수석 부사장인 테리 손튼이 항구에 나와 있었거든요. 여러분,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저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되는데요.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원래 목적지인 텍사스의 갤버스턴으로 가거나 아니면 휴스턴, 텍사스로 갈 수 있는 거고, 다른 하나는 뉴올리언즈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1,500개 호텔을 다 예약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텍사스는요, 버스로 7시간이 걸리고요. 뉴올리언즈는 2시간이 넘게 걸려요. 이 버스를 타고 싶을까?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못 씻었어요. 양치도 못했어요. 근데 이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하는 게 쉬울까? 당장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방금 튀겨낸 그 프렌치 프라이에 맥주 한 잔 탁 마시고 싶은데 이 꼴로 지금 버스를 타라고요? 텍사스 7시간이요? 당시에 버스가 한 100여 대가 한 곳에 대기 중이었거든요. 별로 타는 사람들 없었대요. 다들 씻고 싶습니다. 일단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겠다 해서 모빌 시내에 있는 호텔로 다 이동을 했대요. 그렇게 승객들이 해산됐어요. 네, 다 해산되고 씻고 얼마나 행복했을까. 도파민 충전 이만큼 됐겠는데? 자, 그런데 거대한 숙제가 남았죠. 보상. 내 여행 망친 이 막대한 피해와 그 똥통에서 보낸 5일, 내 트라우마, 심리 치료 비용까지 이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. 또 미국은 이런 거 소송 한 번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요. 자, 승객들이 얼마를 받았을까요? 일단 그 크루즈 승선했던 그 비용, 티켓 비용은 전액 환불받았습니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랑 항공료 지원받았어요. 그리고 인당 500불. 한 65만 원 정도? 이게 끝이에요. 이 회사가요, 그 뒤에 승객들이 괜찮습니까? 트라우마 어떻습니까?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? 물어본 적도 없대요. 연락 한 번도 없었대요. 일부는 카니발사가 너무 웃겨. 카니발사가 운항하는 크루즈 무료 탑승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타고 싶겠어요? 무료 탑승권 줬대.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. 어떤 승객은 겠냐 진짜. 어떤 승객은 이건 제 인생 첫 크루즈이자 마지막 크루즈입니다. 진짜 크루즈라면 학을 떼는데 이 티켓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왜 이렇게 보상이 형편없었냐면 이 승객들이요, 티켓 구매할 때 이게 뭔가 동의한다, 서명을 했던 조항이 있대요. 아주 그 깨알 같은 글자로 우리 저기 펀드 가입할 때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적혀 있는데 누가 그걸 읽고 서명을 하겠어요. 어디 법조인 아니면 대충 읽어보고 그래 동의 하고 결제. 그 조항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, 자 들어보세요. 카니발은 회사 이름입니다. 카니발은 안전한 항해, 선박의 항해 적합성, 충분하고 건강한 음식, 위생적인 생활 조건에 대해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.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. 음식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좀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조항이 있었대요. 이런 게 다 있어요. 하지 않는다. 심지어 단체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. 이런 사고 피해자는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. 비용 면에서도 훨씬 단체 소송하는 게 유리한데 이거야말로 이 기업 갑질 아니에요? 저는 명백한 기업 갑질이라고 생각해요. 서명했잖아. 이런 조항 똑바로 안 보고 서명했잖아요. 이거 아닌 것 같아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그렇게 됐어요. 보상도 이제 쥐꼬리만큼 받고 끝났습니다. 흐지부지. 나중에 27명이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피해 입은 거, 내가 진짜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가 왔다, 이런 거 다 증명해가지고 소송을 하긴 했어요. 근데 그 보상도 크진 않아요. 한 3,000불에서 많이 받은 사람이 15,000불. 일괄적으로 지급된 건 500불. 똥통에서 5일 지내는데 65만 원. 너무해. 회사는 망하지 않았나요? 안 망했어요. 잘 나가고 있어요. 지금도. 지금 이 크루즈 어떻게 됐을까요? 일단 운항을 하고 있을까요?
해요. 깨끗하게 청소하고. 지금 마이애미에서 카리브해를 다니는데 이거 청소하는 데만 청소하고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만 2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. 2,700억 원이에요. 이름은 바꿨어요. 워낙 진짜 푹 크루즈, 똥 크루즈라는 별명이 너무 세가지고 선라이즈로 바꿨습니다. 선라이즈로. 이름만 싹 바꿨어. 근데 2억 달러 들였으니까 뭐 거의 새 것처럼 만들긴 했겠죠. 깨끗하긴 하겠죠. 근데 이렇게 다시 이 트라이엄프 5가 선라이즈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덩라이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일단 승객들 다 내리고요. 그 알라바마 모빌 항에서 정박 중이었단 말이에요. 이동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2달 뒤인 4월 달에 이 모빌 항에 돌풍이 분 거예요. 그래서 배에 연결되어 있던 그 장치가 툭 끊어졌어요. 그래서 이 배가 지 혼자 둥둥 떠내려갑니다. 그렇게 뭐 어디 바닷속, 뭐 어디 강으로 해가지고 혼자 막 이동을 했다가 부두에 충돌을 했는데요. 이때 조선소 직원 2명이 강에 빠졌어요. 이때 한 분이 익사했습니다. 버스터 존슨이라는 인부가 사망했어요. 결국에는 이렇게 좀 사고를 쳤죠. 그 이후에도 트라이엄프가 계속 떠내려가요. 멈추지 않아요. 바람이 심하게 불었나 봐요. 이후에는 그 미 육군 공병대가 소유하고 있던 선박도 쿵 박아버렸어요. 이게 원래는 빨리 저기 바하마로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지연됐다가 82일 만에 바하마로 이동을 했습니다. 가서 이제 선라이즈로 태어났고 지금 잘 운항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아까 그 갑질 조항 있죠. 카니발사에서 만든 거 우리가 썩은 음식을 줄 수도 있다. 그거는 삭제가 됐고 워낙 비난이 컸거든요. 지금은 없다고 해요. 그리고 카니발 선박 회사가 참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전에도 톰 크루즈 전에도 문제가 많았대요. 2013년도에 트라이엄프 사고가 있었고 그 1년 전에 2012년도에 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하면서 승객 30명이 사망했습니다. 물에 빠져가지고. 근데 이것도 거의 인재였거든요. 선장이 승객들 빨리 대피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욕만 하다가 골든타임이 놓쳤어요.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또 그 전에도 또 다른 크루즈의 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것도 상습범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면책 조항도 만들어 놓은 게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. 불길한 징조가 계속 있으니까 이런 거 넣어놓자. 은근슬쩍 넣어놓은 게 아니었을까. 아무튼 카니발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모 회사거든요.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80척의 크루즈를 운항한다고. 80척 아니다. 90척. 코로나 때 주춤하다가 뭐 지금은 또 이제 역대급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요.